자,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6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그냥 노가다 줄창해서 푸는 거 아니라고, 하나씩 대입해서 일일이 다 쓰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요거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잘 들어두세요.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겨먹은 귀납적인 수열을 줍니다.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어떤 식을 따라가고 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어떤 식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수열을 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자, 수열을 함수로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절대다수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교과서에 보시면요. 교과서에 수열에 대한 정의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수열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요, x축이 n축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수들이 써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AN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열을 함수로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가 되어버리면 그래프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그려지면 이걸 이산함수라고 불려요. 이게 디스크리트 펑션이라고 불리는데 이산함수라는 녀석은 이 대학교 가시면 나중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학초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연속함수고요. 얘네는 다 이산함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산함수로 만약에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수열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증가만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증가만 한다고 한다면요. 얘는 점이 이렇게 찍히면 돼요. 그냥. 심플하죠? 그런데 다시 두 번째, 감소만 한다고 하잖아요. 감소만 한다고 하면요. 이번엔 이렇게 찍히면 돼요. 점이. 근데 이래버리면 이런 어떤 수열이 이게 이제 뭐 AN이라고 하고 요것도 AN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수열을 주든 이런 식으로 수열을 주든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이야기를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냥 노가다예요. 이거 그냥 단순 반복 노가다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 15번이 아니라 만약에 앞에 문제라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15번으로 나오는 그놈의 4점짜리 15번 귀납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요. 증가와 감소를 섞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증가와 감소를 뒤섞인 이런 녀석의 수열을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얘가 이렇게 막 증가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저 조건에 의뢰해서 어느 순간에 여기서 탁 끊겨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요. 그랬다가 다시 여기도 탁 끊겨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얘는 완벽하게 어떤 주기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대신 뭐가 성립하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끊기는 곳이 딱 터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끊겨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이런 녀석들이 딱 이렇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녀석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얘가 분명히 이렇게 어떤 같은 값을 딱 기준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수열이라는 녀석은. 왜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냐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절대 다수의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일 때가 있어요. an 플러스 1이 an에서 플러스 어떤 식, 그 다음에 an에서 마이너스 어떤 식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딱 둘로 갈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문제를 주는 경우가 진짜로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집에 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집 아무거나 이렇게 딱 펼쳐보세요. 그러면 수열 문제가 허구한 날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줬었느냐 이거죠. 하나는 무언가가 더해지고 하나는 무언가가 빠지고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고 어떻게 하면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 이렇게가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럼 핵심이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딱 터지는 거야. 딱 변하는 여기. 어떻게 하면 변하게 만들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어디가 탁 변하는 데냐.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기준이 만약에 뭐 얘가 0보다 큰 거다, 0보다 작은 거다.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요런 데겠죠. 요런 데. 요런 데도 역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자, 이렇게가 되는 녀석을 주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이거는 함수가 완벽하게 딱 어떤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런데 일정 구간마다 분명히 비슷한 녀석이 나오는 녀석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기라고 하기는 좀 뭐하니까 주기성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주기성은 있는 거예요. 같은 값이 나올 때도 있더라 이런 거죠. 여기하고 뭐 여기하고 같을 수도 있고 여기하고도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기성이 있는 녀석이구나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이게 분명히 여러분한테 문제를 푸는데 일종의 힌트로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이거를 노가다로 풀 수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런 형태가 문제로 나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기성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변하는 곳. 확 이 조건이 바뀌는 곳. 거기를 찾는 게 급선무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딱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엔 이런 문제를 만약에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2022년도 7월달 이제 고3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보시면 첫 항이 2분의 1인 수열 AN 그래갖고 이렇게 딱 조건을 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수열 문제, 귀납적인 수열 문제를 이런 걸 봤으니까 첫 항이 2분의 1부터 하나씩 무조건 다 대입하자. 규칙성이 보일 때까지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수열이 딱 주어지는데 조건상 하나는 더하기가 되고 하나는 빼기가 되면 반드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아하, 저걸 알고 있는 학생이 이걸 딱 보면요. 뭐가 보여요? 하나는 더하기고 하나는 빼기예요. 그죠? 얘는 분명히 더하기를 하는데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를 해버리니까 얘는 증가를 시키는데 이건 분명히 감소를 시켜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주기성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돼버리겠네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첫 항이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죠. 그래서 첫 항을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놓는데 무작정 그냥 노가다 해서 대입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자, 1번 나오면 2분의 1이래요.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니까 여기 적용해야 되죠? 양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딱 넣는 순간 이게 마이너스 1 되니까 빵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빵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빵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넣어야 되죠? 그럼 다시 세 번째 항이 1입니다. 잠깐.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뭐예요? 네 번째 항은 다시 1이 들어갔으니까 또 뭐 해야 돼요? 1 또 다시 여기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1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얘는 1이니까 여기 딱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가 딱 들어가면 1이 딱 들어갔으니까 이 마이너스 1 찍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찍혔으니까 이제 네 번째가 딱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딱 찍혔으니까 다시 넣어야 되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딱 빵이 다시 찍히는 게 보입니다. 앞에 하고 완전히 그림이 똑같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빵이 찍혔잖아요. 빵이 찍혔으니까 이 순간에 다시 뭐가 돼요? 반드시 여기 뒤에 있는 그림이 똑같이 다시 완성이 될 겁니다. 아하. 따라서 뭐가 보입니까? 여기 얘가 애초에 조건으로 딱 0을 기준으로 가르고 들어갔잖아요. 0을 기준으로 가르고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0이 딱 찍혔던 데가 생겼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 뭐가 보여요? 얘가 기준선인데 그 기준선을 바탕으로 딱 출발을 한 거였으니까 이 두 번째로부터 계속해서 나가는 녀석들은 계속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어디까지?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주기성이 성립을 하네요. 따라서 몇 칸 차이가 납니까? 세 칸 차이가 나요. 세 칸 차이가 날 때마다 무조건 빵이 찍힌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노가다를 할 필요 없이 뭐가 보여요? 2하고 5하고 세 칸씩 갑니다. 8하고 11하고 14하고 17하고 20하고는 전부 모여야 돼요. 전부 빵입니다. 그래서 20번째, A 20번째는 그냥 보자마자 빵이구나. 바로 딱 보이죠. 그러면 10번째는 뭐예요? 10번째는 얘거든요, 얘. 근데 걔는 11번째가 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1번째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바로 직전이겠네.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둘을 합하시면 마이너스 1이구나. 바로 나오는 걸 딱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노가다 다 일일이 안 해도 됐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주기성, 확인하는 거, 좋아, 알겠어. 그런데 그거 어디다 갖다 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주기성의 확인이라는 건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요. 2023 6월달 평가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정답률은 24%였어요. 객관식인데, 이 밑에 보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24%였다? 무슨 말일까요?
자, 객관식에서 20% 근처의 정답률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못 풀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요, 뭐가 보이냐면, 자연수 K에 대해서 첫 항은 0이래요. 오,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은 이걸 따라가고요, 0보다 크면 이걸 따라간대요. 그런데, A22가 빵이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을 구해라.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잖아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뭔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이거에 맞춰서 하나씩을 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언제 해,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다 하고 있으려면 이게 문제가 K가 얼마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번째, 세 번째 항만 가도 얼마를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둘 중에서 무슨 식을 써야 될지. 그러면 그때마다 경우의 수가 2개씩 터지니까 그럼 22번째까지 가면 와, 이거 경우의 수가 뭐 한 2에 20승은 되나? 못 풀어요. 절대로 그렇게는. 이런 문제는 왜 준 거냐면 학생들이 여기서 주기성이라는 걸 바로 볼 수 있는지를 평가원이 물어본 겁니다. 보세요. 뭐가 보이냐고요? 제일 처음에 분명히 이런 말을 줬어요. A1은 0이다. 그런데 A22가 0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같은 값이 나오기는 한다, 이 얘기죠. 이게 주기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아하, 여기서 언젠가는 주기성이 성립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바로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나서 이제 식을 다시 한번 보니까 식도 이번에 뭐가 보이냐면 한 번은 더하기를 합니다. K 플러스 1분의 1은 양수잖아요. 그죠? 근데 K분의 1은 이것도 양수예요. 그런데 이번엔 빼기거든요. 한 번은 더하기를 하고 한 번은 빼기를 할 거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첫 항이 0인데 언젠가 다시 0이 나오게 만들어봐라. 아하,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깨우쳤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려놨던 그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거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되게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네. 첫 항이 0에서 출발해요. 1항이 0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맨 처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더해갑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이렇게 뭐 더해요. 이렇게 더하다가 뭐 줄다가 하겠죠. 이렇게 줄다가 막 이렇게 줄다가 해갖고 언젠가 이 사이에 다시 뭐가 나왔다가 또 더했다가 이렇게 돼서 여기 다시 이렇게 0이 찍힐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22번째에서는 다시 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야 이 말이 되니까. 자, 이렇게로 한번 이 문제를 큰 틀에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고 나면요.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린 그림에 이 붉은색 선 한번 보세요. 이 붉은색 선은 전체적으로 다 뭐 한 거예요? 증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증가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다가 이제 파란색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파란색 선은 분명히 이렇게 그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선들은 다 뭐 한 거냐면 이거 감소한 거예요. 보세요. 1번 항이 빵이에요. 근데 22번째 항이 다시 빵이 나와야 돼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걸 따라가고 0보다 크면 이걸 따라간대요. 감소한 일은 이게 벌어진 거고요. 증가한 일은 이게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증가를 몇 번 했나요? 모르죠. 모르니까 증가한 횟수를 알파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감소를 몇 번 했나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거를 베타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를 바라보죠. 우리는 확실하게 뭘 하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좌우지간 이 수열이라는 녀석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를 반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한 방에 보이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요. 22번이 아니에요. 21번이 나와야 되죠. 왜? 1이 빵이었으니까. 22번째가 빵이니까 21번만 이 짓을 해준 거예요. 이건 확실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건 우리는 정체를 모르는 일종의 상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번을 K 플러스 1분의 1을 하고 나면 얘는 증가한 양이 됩니다. 이거는 증가한 양이라고 이렇게 딱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감소한 양은요? 감소한 양은 분명히 베타에다가 K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게 이 둘을 더하면 뭐 나와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감소한 양인데. 자, 이렇게를 딱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보이는 게 뭐예요? 빵이죠. 헐? 그렇잖아요. 왜? 어쨌든 알파번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베타번 이렇게 감소를 해갖고 좌우지간 1번째 항이랑 22번째 항이 값이 같게 나오려면 증가한 양이랑 감소한 양을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빵이 나와줘야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을 알아냈습니다. 잠깐,
이렇게가 딱 눈에 보이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씩을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지금 출발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베타라는 녀석은 21에서 알파를 뺀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봅시다.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알파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k분의 21 마이너스 알파. 자, 이거는 0이다. 이렇게 써버리는 게 가능하죠. 근데 그러면 알파도 일종의 횟수고 베타도 일종의 횟수고 k는 자연수니까 전부 자연수입니다. 이것들. 따라서 한쪽으로 다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알파는 얘가 k분의 21 마이너스 알파다가 딱 써지는 게 보여요. 됐죠? 자, 그러니까 양변 곱하기 그러면 알파 k는 2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다시 k 플러스 1이다가 됩니다. 조금 짜증나지만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k는 다시 21k에다가 다시 더하기 2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k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이 성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몰고 알파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알파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으면 알파 k가 2알파 k죠? 2알파 k 더하기 알파. 이거는 21 k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알파로 묶으면 여기가 2k 더하기 1이 돼버릴 거고 이거는 21에 k 더하기 1이다. 이렇게까지가 써집니다. 따라서 알파라는 녀석은 2k 더하기 1 한꺼번에 다시 21배에 k 더하기 1이구나. 여기까지가 써져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알파도 베타도 자연수여야 돼요. 따라서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얘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일일이 한번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뭐 할 거냐면 k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요. 자, k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얘가 밑에가 3되죠? 3분의 위에가 21 곱하기 2예요. 이렇게가 되어버리면 얘는 여기가 3, 7 이렇게가 돼서 이게 14가 뜹니다. 알파가. 됐죠? 그럼 알파가 14에 베타는 7 이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말이 되니까 k가 1이라는 숫자가 가능한 거네. 근데 다시 두 번째 k가 2라고 해보세요. k가 만약에 2라고 잡으시면 밑에는 5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21 곱하기 3이죠. 근데 이렇게가 돼버리면 얘는 절대로 서로 소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해가 안 돼요. 따라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k가 3이라고 해보세요. k가 3이면 밑에는 7이죠. 근데 위에는 21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12라고 이렇게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알파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얘가 서로 이렇게 지워지는 걸 찾는 거예요. 지워지는 걸 찾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얘가 무조건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 따라서 위에 붙은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만 보면 돼요? 20이라고 2k 더하기 1하고만 딱 관계를 보면 돼요. 얘네 둘만 서로 지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잠깐. 그러면 21이라는 녀석을 2k 더하기 1 이게 뭐예요? 일종의 홀수죠. 홀수입니다. 그냥 홀수를 갖고 21이라는 녀석을 딱 나눠서 나눠지는 녀석만 찾아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k는 1이구나. 그렇잖아요. 딱 들어가면 3 나오니까. 어차피 21이라는 숫자를 나누기를 해갖고 얘가 3이 나오든 7이 나오든 뭐 이래야 돼요. 그죠? 아니면 21이 나오든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얘가 3 나와서 딱 지워지는 거였고요. 다시 두 번째, 그러면 얘가 7 나오는 케이스가 뭐겠어요? 그럼 k는 3이겠네. 그러면 얘가 딱 7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가 누구예요? 21 나오는 케이스. 21 나오려면 k가 11 수밖에 없겠네. 이거 3개밖에 없네. 자,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모든 k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 따라서 k의 합은 그냥 14구나. 이렇게가 바로 딱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헐? 보세요. 노가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고. 언제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주기성이 성립할 때. 문제를 딱 읽자마자 얘가 주기성이 성립한다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얘는 분명히 증가를 몇 번 할 거고 감소를 몇 번 할 거다라고 바로 눈치를 딱 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식이 굉장히 금방 써져 버립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을 거는 부정방정식 형태로가 딱 가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가 딱 돼버릴 거예요. 무턱대고 노가다 하는 거 아니고 딱 정해진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스타일을 보자마자 어떻게 한다만 딱 눈치를 채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연산 별로 안 하고 답이 딱딱딱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